불교계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지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티베트 불교의 성공 비결을 통해 우리 불교의 세계화의 길을 모색해봤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오는 16일 수국사에서 올해 차문화 대축제를 엽니다. 팔공총림 동화사 경내에 야생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생태 통로가 조성됐습니다. 6.13 지방선거 기획보도. 오늘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경남도지사 선거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계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불교계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호국 선열과 용사들을 달래는 다양한 추모 행사를 마련합니다. 전국의 사찰과 불교 단체들은 매년 6월 호국 영령을 천도하는 위령제를 통해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안보 의식을 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군 포교 전담 기구인 군정특별교구는 내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18번째 호국 영령 위령 대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행사엔 6.25 전쟁 참전 용사를 비롯한 유가족과 보훈단체, 군승 등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는 25일엔 경기도 포천의 육군 5군단 법당인 호국 금강사에서 6.25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비는 위령제를 봉행합니다. 34년 전부터 이어온 위령제는 전쟁 참전국 장병들의 넋을 달래는 자리로 불교계와 군이 함께 치르는 대표적인 호국 영령 추모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6.25 전쟁 참전국으로 지난해 초대형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 현지를 직접 방문해 구호 기금을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조계종은 오는 20일 푸에르토리코로 출국해 참전 용사 가운데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가구에 3억 원의 성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6.25 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6만여 명의 병력을 지원했습니다. 불교계가 전하는 자비의 손길이 재난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계종 군정교구는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호국의 일념으로 근무하다 순직한 군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군정교구장 해자 스님 등은 군승들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한 데 이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진정한 나라 사랑 정신도 되새겼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달라이라마로 대표되는 티베트 불교가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지역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죠. 티베트 불교는 서구인의 일상생활을 파고드는 수행법과 교리를 통해 정신적 의지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성공 비결을 통해 한국 불교의 세계화의 길을 모색해봤습니다. 보도에 조윤정 기자입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의 최대 도시이자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밴쿠버. 이곳에서는 세계 각국의 불교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붓다 페스티벌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밴쿠버에 있는 불교 명상센터와 사찰 소속의 스님과 신도들은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각 나라의 불교 문화와 전통의식 등을 선보이는 축제 한마당을 펼칩니다. 캐나다에서 붓다 페스티벌을 주관하는 스님은 바로 티베트 불교 지도자인 첸독 림포체로 서구 사회에 티베트 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동바지가 너무 차대요. 그래서 내가 자성냥 사가다왔네. 손은 자성 소고요래 소소 최소 소고를 이내 정도 냠르지니 저 초도는 요거 도스 쉬지니 아니 가서 도스지니 아니 또 좋아하는 도스 것 중에 좀 이처럼 캐나다를 비롯해 서구 사회에서는 티베트 불교가 많은 이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강연에는 수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몰리고 티베트 불교에 대한 서적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내 소수민족에 불과한 티베트 불교가 서구 사회에서 열풍을 몰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티베트 망명 정부를 이끄는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존재감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특유의 친근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서양인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대중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티베트 불교를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또 현지 실정에 맞는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수행 프로그램을 통해 빠르게 대중적 기반을 구축해 나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로 당내에 맞다고 지금 아주 지금 이제 시작이 당하는 진행되니 말이지. 그런 저희는 저 배치하라 되는 라베 같은 검시랑 되는 거나 배치하 로야당 되는 라베 또는 쇼요를 때 제딩나다 대연성이 뒤슬라다 낭비는 오늘 가요가 이거 또 될라다이나 낭비는 또 보게나한테 이난저 저희 낭비가 아니면 저 두슬라 펜토고요다 배카로이를 시작. 티베트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리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이 일상화된 불교 본래의 모습을 서구 사회에 전하면서 확실한 존재감을 과시해왔습니다. 한국 불교의 세계 화도력이 단순히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을 알리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마니샤 구나세이카라 주한 스리랑카 대사는 BBS 불교 방송을 방문해 선상신 사장과 양국 불교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BBS의 글로벌 미디어 도약을 위한 교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선상신 사장은 우리나라와 스리랑카는 불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졌다면서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스리랑카 대통령이 조계사에서 만남을 가진 것은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 스리랑카 대사는 차담이 끝난 후 BBS TV 프로그램 선물에 출연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오는 16일 도심 속 천년고찰 수국사에서 올해 차문화 대축제를 엽니다. 서울 시민과 불자들이 그윽한 차향기 속에 어우러지는 축제 현장을 배재수 기자가 미리 소개합니다. BBS 불교방송과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2018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차문화 대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축제는 오는 16일 오전 11시부터 금빛 법당으로 유명한 서울 은평구 수국사에서 펼쳐집니다. 주제는 6월의 향기로운 차 이야기. 초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하고 다양한 전통차를 맛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또 다식과 향낭 주머니 만들기, 매듭 체험 등을 통해 우리 전통에 스며든 차 문화와 웰빙 문화를 친근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한 도심 산사에서 우리의 다양한 전통차를 맛보고 독특한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의 전통 문화에 담긴 건강한 웰빙 문화를 직접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웰빙 먹거리로 각광받는 사찰 음식 체험과 108인의 차인들이 펼치는 장엄한 달의 시연 등은 평소 접하기 힘든 프로그램들로 관련 차 지식은 물론 친근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차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그런 결심을 하도록 만드는 거, 올해는 특별히 전 국민 차 마시고 운동의 하나로서 기대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불교 방송하고 같이 하게 돼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축제는 대웅전 부처님께 꽃과 차 등 6가지 공약물을 올리는 육법 공양 의식을 시작으로 수국사 경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 등 조계종단의 주요 스님들을 비롯해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과 전문 차인,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하며 특히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참여가 관심입니다. BBS 불교방송은 차문화 대축제가 시민들에게 우리 전통차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대중화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며 다큐멘터리 제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비구니 교육도량 경북 김천 청암사가 인현왕후의 약차를 주제로 다양한 차 관련 행사를 열었습니다. 청암사는 경내 자양전에서 학장 지영 스님과 주지 상덕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기림사 부주지 우남 스님을 초청해 한국 불교의 차문화 역사에 대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청암사가 소장하거나 국내외 유명 도예가가 만든 다구 감상전과 차 시음회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청암사는 인현왕후가 폐위 당시 머물며 시련을 극복한 곳으로
지난해부터 사찰 음식과 차 체험, 태극권 수련 등 인현왕후를 테마로 한 전통산사 문화재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80총림 동화사 경내에 야생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생태통로가 조성됐습니다. 전통사찰 경내에 생태통로가 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동화사의 명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동화사로 들어가는 길목 가운데 하나인 동화문을 지나면 터널이 나타납니다. 산을 뚫어 만든 것이 아니라 길 양쪽에 산을 잇기 위해서 흙과 돌을 쌓아 조성한 생태터널입니다. 생태터널이 생기면서 야생동물들이 터널 위쪽을 통해 마음대로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1980년대 동화사와 집단시설지구를 연결하기 위해 동화문길이 만들어지면서 끊어졌던 야생동물들의 길이 30여 년 만에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산천은 내 몸과 똑같습니다. 내 몸의 한 부분이 상하면은 온몸이 상한 것처럼 그 의미에서 생태터널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그 정신, 잃어버린 수행 정신을 복구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동화사 생태통로는 폭 30m, 길이 50m 규모. 작년 7월 조성공사를 시작해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완공됐습니다. 생태터널 입구는 전통사찰에 걸맞게 자연석을 쌓아 성곽 모양으로 꾸몄습니다. 생태통로 바로 앞에 위치한 연못인 동화지도 함께 세단장했습니다. 연못 주위에 데크를 설치해 불자와 관광객들이 산사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태터널과 함께 우리 연못 주위의 그런 데크는 산책로는 또 다른 우리 불자들의 좋은 수행 도량이 될 줄로 압니다. 동화사는 앞으로 생태터널 내부도 불교 조각 등으로 장엄할 계획입니다. 전통사찰 경내 최초로 조성된 동화사 생태통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상징하는 동화사의 또 다른 명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명환입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하포구 현동에서 나무로 곽을 짠 덧널 무덤을 중심으로 한 가야 고분군이 발견됐습니다. 경남도는 거제에서 마산 국도건설공사 구간 유적 발굴 조사에서 가야시대 최대 규모의 고분군이 확인됐다면서 가야시대 고분을 비롯해 청동기와 조선시대에 이르는 각종 유구, 천여 기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운데 640여 기가 덧널 무덤 구조이고 무덤 내부에서 아라가야 계통의 통모양 굽다리 접시와 불꽃무늬 토기 등 토기를 비롯해 망치, 덩이쇠, 둥근고리 큰 칼, 비늘 갑옷, 투구 등 2,500여 점의 가야 유물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관음전에 후불탱화가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경내 관음전에서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을 비롯한 4부대 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음전 후불탱화 점안식과 불사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에 걸쳐 조성된 관음전 후불탱화는 양산 미타암 주지 명천 스님을 총도감으로 향후남 주지 설민 스님이 맡아 가로 2.28m, 세로 3.05m 크기로 제작됐습니다. 명천 스님은 이번에 통도사 관음전에 모셔진 후불탱화는 1000년 전부터 이곳에 모셔진 부처님처럼 근래 복이 드문 수작으로 평가된다면서 100년 후에는 보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6.13 지방선거 기획보도, 오늘은 경남도지사 선거입니다. 경남도지사 선거는 초반부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곳인데요. 이른바 리턴 매치를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도지사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도지사, 국회의원 등 6번의 선거를 모두 이긴 갈록의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그리고 기업가 출신으로 도전 정신을 내세우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유건 후보가 대결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 사안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야권 후보들이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하는 후보라며 김경수 후보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는 세 후보 모두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지만
해석과 방법은 달랐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책임론을 펴며 김태호 후보에게 또다시 경남 경제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도지사를 뽑아야만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경남 경제를 누가 살릴 수 있는지를 뽑는 선거입니다. 경남이 다시 과거로 갈 건지 아니면 미래로 그리고 경제를 다시 살리는 그런 경남으로 갈 건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경남을 미래로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선거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 김태호 후보는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선 도지사,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경남 시군들의 현안을 꿰뚫고 있는 자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 정말 잘 못했습니다. 혼나야 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한 번 이래 안고 다시 울어주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에게 힘을 보태주시지 않겠습니까? 김유근 후보는 젊은 경제도지사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정치는 신인이지만 경제만큼은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20년간 기업 경영의 노하우로 경남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경남 경제가 정말 힘듭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인들을 경남도지사로 뽑았습니다. 1번도 뽑아보고 2번도 뽑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경제도지사 김유근을 뽑아주셔야 경남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호 3번 김유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의 전략지역인 경남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종반에 접어들었지만 민생 이슈와 정책 대결이 사라진 이른바 깜깜이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후보와 여야 지도부부터 후진적 선거 캠페인을 반복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와 선거 불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연교 기자입니다. 상대를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정치인들의 언어. 선거 문화 개선에 앞장서야 할 여야 지도부의 입은 선거 때면 더 험악해집니다. 서울시정을 7년 이상 했어요. 7년 이상 하고 그 양반 협찬 인생을 사는 사람. 뭐 일찍이 뭐라고 했습니까?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다 했더니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거티브 공세가 정책 경쟁보다 훨씬 효과적이란 인식은 정치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상대 후보 흠집내기와 사생활 시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거구에서 지역 밀착형 이슈는 관심권에서 멀어졌고 정책으로 후보 간 우열을 가리는 분위기도 찾기 어렵습니다. 5월 17일 광우병 집회가 있었고요. 광화문 낙지집에서 여배우와 식사를 하신 뒤에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가셨죠? 예 아니면 말씀하십시오. 집회에 그 사람을 만난 일은 있는데 아니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십시오. 비상식적인 여론몰이가 난무하는 것도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부추깁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사건 이후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비생산적 선거 논란의 대표적 예입니다. 정치 혐오와 불신을 깊어지게 하고 유권자의 성숙한 의식을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단체장이 거의 대통령급의 대통령 후보급의 공약을 내거는가 하면은 그야말로 재탕 삼탕 공약을 내걸다 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책도 실종되고 맨 남 험담과 흉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무관심을 갖다가 유도하는. 일찌감치 미디어 선거운동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TV 토론을 활성화하고 주제도 단순화하고 시간을 길게 배정해 깊이 있는 토론을 유도합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이념 대립이 토론에 반영돼 후보자 인성보다는 정책을 놓고 다투는 경향이 우세합니다. 매니페스토의 시초로서 선진적인 선거 문화를 이끄는 영국은 지역 주민과 생활 정책을 함께 의논하고 공약을 만듭니다. 영국은 생활 정책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공약을 만들고 그걸 제시하고 공약을 통해서 승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비방전으로 하다 보니까 그 선거 자체가
사회적 의제를 합의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공연한 요란한 이벤트에 불과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후진적 정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선되면 끝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을 위한 봉사자로서 신념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표만 바라보고 승리에만 집착한 네거티브식 선거운동은 정치 혐오와 불신을 가중시키고 정치 무관심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들의 더욱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 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오늘은 불교음악과 국악계의 거장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을 류기한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국 전통음악계를 대표하는 거장 박범훈. 불교음악과 국악의 대중화에 평생을 바쳐온 백발의 예술가에게 불교와 음악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불교 신자로서 불교 음악을 중심으로 지금 많은 책도 내고 연구도 하고 직접 작곡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이 음악으로 예술화시켜서 잘 승화시키고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박범훈 원장이 본격적으로 불교를 접하게 된 건 중학생 시절 국악을 배우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국악을 통해 불교를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국악이 곧 불교음악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60년대 초 우리 전통음악은 가치와 정체성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그럴수록 박 원장은 우리 전통음악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심취되고 전부 다 그쪽으로 개방, 개혁 이렇게 가면서 오히려 우리 거에 대한 중요성을 놓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것에 대한 중요성이 결여되고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오히려 옛날 것이고. 박범훈 원장은 전통음악에 뿌리를 둔 새로운 불교음악을 창작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교성곡 붓다, 보현행언송 그리고 다양한 찬불가들이 탄생했고 불교음악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불보살을 찬탄 공양할 때 하는 음악들 그거 다 불교음악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교를 소리로, 음악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제 어떤 의식에 필요한 소리가 만들어져서 하나 음악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박 원장은 찬불가가 대중화되면서 각 사찰마다 합창단 수는 늘었으나 아직 불교의식에만 활용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산사음악회가 불교음악 대신 대중가요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사음악회인데 그 중에는 정말 불교와 관계가 있는 산사와 관계가 있는 그런 음악이 같이 좀 끼워져야 되는데 지금 중심의 축이 신도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많은 인기인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쪽으로만 지금 이게 치우치고 있어요. 그래서 산사음악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유일한 삶의 화두로 소리를 꼽는 박범훈 원장은 현재 조계종 불교음악원 원장을 맡아 불교음악에 대한 연구와 창작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교 합창 아카데미를 개설해 춤과 노래, 무용을 아우르는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찬불가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불교음악을 만드는 데 평생을 바쳐온 박범훈 원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불자 예술인으로서 우리에게 또 어떤 감동과 환희심을 선사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전북 익산시 마한박물관은 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보관한 점토 대토기 등 국가기속 매장문화재 296점을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물들은 지난 2014년 전북과학교육원 조성공사 때 익산시 석치고개 유적에서 나온 것으로 익산이 마한 성립기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점토 대토기를 비롯해 청동기 시대 석기 제작 기술을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 콘텐츠 창작자들이 창작 소재로 국가기록원의 근현대사 기록물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가기록원은 역사문화 포털 컬처링을 통해 국가기록원의 기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천태종 밀양 삼양사가 한반도 평화통일과 시민 안녕을 위한 2018 삼양예술제 애민동락을 열었습니다. 삼양사 주지 보광스님은 예술제가 한반도 평화통일은 물론 세계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이뤄나가는 데 큰 힘이 되길 기원한다면서 삼양사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생활불교의 실천 도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신교 신자의 불당 훼손 사건을 대신 사과하고 복구 비용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신학대 교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교수 측은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고 개신교 신자가 난동을 부리며 불당을 훼손한 일이 안타까웠고 실추된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재판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해당 교수 측이 파면은 부당하다며 낸 신청서 내용에 어떤 의견도 밝히지 않은 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웃 종교의 회불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 사찰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종교 간의 화합과 상생은 이런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로 판가름 나는 것 같습니다. 양식 있고 분별 있는 한 이웃 종교인의 힘겨운 싸움이 어떻게 끝나는지 불교계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9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